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46명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 여러분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실 텐데 이번 연평도 도발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주민들 거주 지역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해온 북한의 이번 도발,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 의원, 네. 자, 이번 정말 충격적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천안함 도발이 있었던 그 시점이 3월 26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채 1년도 안 됐고. 반년 남짓이죠. 예, 천안함 사태를 우리가 이제 미증류의 군사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도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인들까지도 공격 대상으로 했고 또 해상에서가 아니라 지금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심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확인되는 사실로 보면은 사전에 의도를 해가지고 실제로 치명적인 그러한 그 타격을 주는 무기를 또 쓴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안함 사태 때 먼저 우리 내부를 좀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혼선, 그다음에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소모전이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그 혼란과 무기력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상태로 이제 반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정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국지전에 가까운 저강도 국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은 북의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포격을 가했음을 지금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북한 내부 권력 승계 문제로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또 확인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경악시켰는데 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미국에 대한 경고 그리고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들을 좀 봐달라라는 신호였다면 지금 이 연평도에서의 이 무력 도발은 실제로 이제 NLL을 무력화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권력 서열 2위로 부상한 자기 아들의 어떤 권력 입지를 좀 확고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다. 김정일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계승할 때도 수많은 테러 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북한 체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덜 불안한 상태였었습니다. 오히려 체제 우위에 있어서 우리보다 압도적인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도 테러를 했는데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또 대외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이 북한 인민의 불만들이 상당히 비등해가지고 실제로 조명록의 사망 이후에 권력 서열 2위로 올라갔을 때도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징후가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 국내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그 권력 입지를 강화하고 또 김정은은 포 전문가로서 선전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무모한 도발,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까지도 비판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을 띄우기 위한 화폐 개혁서부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지만 여의치 못했고 시행착오가 많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옥임 의원께서 북한의 이번 도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북한이 목전에 든 권력 승계 이거와 연계된 그런 도발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성민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그 북한의 이런 어떤 난폭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지금 감수하고 북한이 짊어져야 할 모든 이 비용을 감수하고 지금 저질러진 도발 행위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그 북한의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광저우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혈맹 관계에 있는 중국까지도 건드려가면서 지금 이 도발을 해서 동북아 지역에 지금 엄청난 이 전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우선 북미 관계를 흔들어 놓겠다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남북 관계를 전면 뒤집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측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대북 정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북한을 접촉해 왔는데 사실상 이 북측은 이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들이 기대한 만큼의 어떤 그 접근을 해가지고 북핵을 타결을 짓고
그 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이뤄낼 그런 어떤 그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은 북측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 무시 내지는 전략적 방관이다. 네.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해커 박사까지 지금 세계적인 미국의 핵 물리학자인 해커 박사까지 불러가지고 영변에 있는 경수로 사실 원자력 발전소 착공 현장을 보여줬고, 그리고 농축 우라늄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 2,000개의 부대 시설을 전부 공개했는데, 이것은 미국에게는 사실상 이 3차 핵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충격적인 이 사실을 전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북미 관계를 흔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고, 두 번째로는 이 남북 관계도 전면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북측에서 이 천안함을 격침시켜서 사실상 남측에 대한 대도발을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남한 정부가 특별히 북측에게 접근해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북측이 요구한 대로 응해주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보다는 훨씬 이 고강도로 이번에는 한번 도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민간인까지 이 학살을 하는 이런 어떤 이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 지금까지의 이명박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길들이고 북한이 의도한 방향대로 정책을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어떤 남한의 대북 정책의 어떤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하나의 흔들기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 내부의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마지막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이 전략 끝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민 전 의원 분석 아주 세밀하게 해주셨는데, 결국은 북미 관계에 뭔가 변화를 의도하고 남북 관계도 좀 바꿔보려는, 결국 한마디로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 하는 그런 의도로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앞서 이제 권력 승계 얘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